정부가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정부의 해외 직구 규제와 정책 혼선을 두고 여권 내에 두 잠룡이 SNS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두 사람의 목소리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운동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경제 민생론을 얘기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감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돈 벌어본 적 없고 오직 운동권 경력 하나로 수십 년간 기득권 차지하면서 정치 무대를 장악해온 사람들이 민생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당도 운동권 심판론을 했잖아요. 그건 스스로 민주당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 거다. 우리가 비전과 미래로 승부를 했으면 좋을 뻔했는데 그건 빈약하면서 스스로 심판론의 프레임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걸어 들어가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폄하냐 비판이냐 자기가 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하는 걸 들었는데 글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조금도 없고요. 자, 여권들의 이 설전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처신 발언에서 시작이 됐죠. 지난 18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정부의 이 정책에 대해서 과도한 규제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이에 대해서 처신이라는 표현을 이 오세훈 시장이 하면서 이때부터 논란이 좀 커졌습니다. 판이 좀 커졌어요. 이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반박이 또 이어지면서 이제는 차기 대권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 아니냐 이런 잠룡들의 논란으로까지 확산이 됐습니다. 너무 작은 일에서 지금 확대가 너무 크게 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전선이 굉장히 넓어졌죠. 네. 이게 그 KC 마크를 둘러싼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어떤 그 조직화된 소수보다 비조직화된 다수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다수의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개정돼야 된다. 근데 이것을 계기로 지금 우리 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사실상 이 관리형 비대위 체제로 운영이 되면서 리더십 공백 상태입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지방선거 있고 3년 후에 대권 후보를 결정해서 대선이 네. 진행되는데 아마 두 분 모두 차기 대권의 유력한 주자로 거론이 되다 보니까 네. 이런 쟁점이 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철학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인식에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여튼 최근의 당내 상황과 엇물리면서 이런 논란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누가 비판을 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내거나 반박은 잘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의견 개진을 한 게 좀 특이한 상황이긴 해요. 오세훈 시장이라서 반응했다기보다는 네. 홍준표 시장이 아니어서 반응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굳이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오세훈 시장과의 이런 지금 논쟁은 결국 정책을 두고 논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이 없는 왜냐면은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국정운영 반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언급하기 매우 부담스럽지만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는 조금 결을 달리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하더라도 부담스럽지 않죠. 왜냐하면 네. 다양한 정책적 의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희는 이번 이렇게 차기 대선 주자, 차기 당권 주자들이 이렇게 논쟁을 막 하고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감이 그만큼 약화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이 한동훈, 오세훈 두 사람의 설전에 대해서 당내 평가는 어떨까요? 직구 문제에 관한 메시지도 보면 결국 행정가로서의 메시지입니다. 중진들의 처신에 아쉬움이 있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행정 뉴스를 정치 뉴스로 끌어냈거든요. 이 손익계산서를 따져봤을 때 약간 오세훈 시장에게 마이너스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땐 굉장히 낡은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거 아니냐. 오세훈 시장이요? 이런 생각까지 방송뿐만 아니라 유튜브 또 SNS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당내에서 쉬쉬쉬 하면서 이게 정리하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당연히 정치인들이 좀 나와서 논쟁을 고품격으로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무식, 부적절 같은 예. 또 오세훈 시장은 처신의 아쉬움. 그러니까 좀 그거 장난하게 예. 수준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 좀 민망합니다. 이런 평가를 해도 될까요? 이 설전에서 손익계산서를 계산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렇게까지 박한 평가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지금까지 총선 참패 이후에 오세훈 시장이 두드러진 모습이 많이 보여지지 않았죠. 그에 반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총선 참패에 분명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차기 전대 대표 후보로서 굉장히 많은 지지를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번 논란을 통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나도 지금 보수 주류의 적장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고 네. 분명하게 선이 나눠지지 않겠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에서는 본인은 친윤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 것이고 네.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비윤 아니면 반윤의 입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 상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그렇게 박한 결과는 아닌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정책적인 이야기가 좀 의견을 내기가 좀 편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그동안 이 정교한 정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었죠. 당과 정부는 제가 정부에 있어봤잖아요. 당은 조금 더 날것의 민심을 접하기가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처럼 아주 정교한 이 정책을 운영해온 자산이 있지는 않죠. 차이는 있습니다. 박력 있고 정교한 정책이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만날 때 전 나라가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당 정이 각각 할 일들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 협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 관련 이야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는 한동훈 전 위원장. 그래서일까요? 정부의 해외 직구 정책에 이어서 고령자에 대한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이슈에도 본인의 의견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앞으로도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이 있으면 활발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이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형태의 지금 백서 TF의 그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렇지 않다, 본인이 정책적인 부분들도 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은근히 강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은 총선 과정에서 이조 심판론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본인이 어떤 정책에 대한 아젠다에 대한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 지금 KC 인증 부분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고령자 운전면허 제한이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고령자들에 대한 사고가 많다 보니까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운전면허에 대해서 어떤 적성 검사를 조금 더 강화하는 형태로 그러면서 야간이나 뭐 이런 운전들을 제한하는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까 한동훈 위원장 그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네, 여기에서 저는 그 중요한 부분이 방향은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아. 이 부분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전후로 해서 사실은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그동안의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 방향은 맞지만 그 네. 방향이 국민들께 닿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이야기들을 해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저 말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 되지 않아라고 저는 좀 선의해서 해석할 수 있는 문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래도 이제는 이제 전당대회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굳혀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린 질문인데 그 뒤에 나왔습니다. 자, 결국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하기 위한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지금 지배적이죠.